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국어를 왜 놓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게 2021년 재작년, 요게 작년, 그리고 이게 올해의 기출들 패턴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패턴. 자, 그럼 크게 패턴은 뭐냐면은 먼저 요런 것들이 어떻게 묶여 나오는지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장르가 나오는지 요게 또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 요것도 하나의 분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쭉 보자. 우리 2년 전에는 가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나다가 묶였어요. 그리고 한시, 시조, 현대수필 나왔고, 그럼 이게 9월 달에는 어때? 이렇게 묶였네. 그리고 가사와 시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한번 예측을 해보자. 수능에는 어떤 게 나왔을까? 시조 2번 때려줬네. 그리고 가나다로 나왔을까? 가나로 나왔을까?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몰라. 어떻게 알아? 몰라. 이게 어떻게 나와? 왜?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인데. 안 그래? 네. 그럼 어떻게 나왔나 보자. 뿅. 가나로 나왔고, 시조 나왔구나. 그치, 얘들아. 시조는 무조건 나오네요. 좋네. 삼수다.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건 안 나올 수가 없겠지, 얘들아. 고전에서. 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전은 이렇게 됐고요. 그럼 고전 시가의 주제 한번 보자. 얘들아, 요거 같은 주제라는 거 보여? 강호 한정 느끼고 자연에 은거하는 거. 자, 이렇게 묶여서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잖아, 보통. 주제 이렇게 상호 텍스트성으로. 그럼 자, 9월은 규방가사 무슨 말이니? 여자들이 여인들이 있는 그 안에서 이번에도 규방에 관한 얘기가 하나 있을 텐데 소설이지만 규중칠우 쟁론기라는 단어 기억나니? 작품 있는 건 알아? 네. 다들 모르지? 수능 완성이 있어요. 근데 바늘이랑 바닥에서 무슨? 맞아.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는데 요 규원가의 안에서 규방가사 안에서 규원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죠? 되게 자신의 어떤 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남편이 막 이렇게 막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니까 아우 슬퍼 내 처지야. 자, 그래서 어떤 한에 대한 내용으로 좀 묶인 느낌이고요. 그럼 밑에 가서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여기서는 이제 자연, 강호에 대한 얘기했어요. 여기는 한에 대한 얘기했어요. 밑에가 보니까 자, 어떤 삶의 자세, 농사의 즐거움 이런 주제로 또 묶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주제에서는요 뭔가 중복되는 느낌을 좀 피해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또 한번 볼까? 자, 소설 한번 보자. 고전 소설. 자, 채봉감별곡이라고 해서 이거는 애정소설인데 여러분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유형화가 필요한데 유형화 할 수 있겠니? 고전 소설의 유형화. 처음 얘기하나? 아닌데. 나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얘들아, 고전 소설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 고전 소설은 여러분들 사랑 이야기, 그치? 애정 소설. 또 전쟁, 오케이. 전쟁 영웅 소설. 1대2. 뭐야 그거. 저거구나. 끝. 뭐가 있지? 기억 안 나는구나. 가정 소설이 좀 다른 거 알아요? 네? 가정 소설, 애정 소설하고 가정 소설하고 좀 다른 거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가족의 그렇지, 요거 가족의 이야기. 그럼 조선시대 가족 이야기는 누가의 싸움입니까? 갈등이 일어날 텐데. 아빠와 아들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유교적 덕목으로 분명히 이거는 옳지 않은 걸 거고. 응? 조선시대 아들끼리 싸우지 않나? 그치, 아들끼리 싸움. 아들끼리 싸우기도 해. 왜? 그 장자라고 하는 대를 이어받는 그 부분 때문에 혹은 그 아들이 엄마가 다를 수도 있지. 네. 그래. 처첩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가정소설에 들어가요. 애정소설은요?
남녀간의 사랑이 이야기했지. 야 이거 완전 유형 다른 거야. 네. 알겠지? 네. 유형이 달라. 전쟁 영웅 소설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소설도 있냐면 그 죽은 거. 뭐? 꿈. 꿈? 죽은 거 죽은 거. 죽는 거? 뭐가 죽어? 뭐가 죽어? 아니야 괜찮아. 얘기 딱 던져봐. 야 던지는 게 나아. 괜찮아. 웃지 마. 던지지 못하면 웃지 마. 그 염라대왕 잡으러 가고 막. 뭐 누가? 누구였지? 누가? 김원전? 강림이 형? 그래 강림이. 응? 자 풍자 풍자 있네. 비판 소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 뭐 염라대왕 잡으러 가고 그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네. 얘들아 그런 것들은 요소 중에 하나야. 천상계와 지상계의 요소가 어디에 반영될 수 있겠니? 어디든 다 반영되지. 네. 안 그래? 전쟁 소설에도 반영될 수 있고 또 풍자 비판도 반영될 수 있고 네. 가정소설 가정소설은 조금 그래. 근데 가정소설도 되긴 하겠다. 이렇게 저기 구운문 같은 경우는 넘나들긴 하니까. 또 무슨 요소가 있을까? 환몽구조도 있잖아. 꿈꾸는 거. 이런 구조들은 이런 걸 우리가 요소, 모티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유형이 아니라 이거는 각각의 소설에 쓰일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소설은요, 요렇게 4가지 유형이에요. 야, 얼마나 간단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고전소설 같은 경우 좀 유형화 시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넘어가서. 자, 여기는 애정소설이라고 했어요. 애정소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채봉감별곡은 아마 여러분들 뭐 풀어보신 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은 보자. 배비장전이라고 해서, 자, 고전소설, 그리고 여기, 먼저. 노란색으로 칠해졌던 게 뭘까? 이게 연계. 노란색이 EBS 연계예요. 미안해. 여기도 연계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빼먹고 얘기했다. 연계도 좀 이번에는 근데 연계를 조금 더 넓게 보긴 해야 돼. 자, 그러면 배비장전 이거는 풍자 소설이에요. 배비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비판, 풍자 소설. 그럼 풍자라는 단어도 우리 기억은 처리는 해줘야 되는데 이따 좀 처리할게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럼 자, 요렇게 나오면 자, 애정소설, 풍자소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안 나온 거. 전쟁, 또 영웅, 또 가정 안 나왔네? 나올 것 같은데? 몰라. 또 얘들아, 고전소설이 지금 2번 연계됐지, 연속으로. 네. 그럼 이거는 연계한다는 얘기일까? 안 한다는 얘기일까? 한다는 얘기인가? 한번 가서 볼까? 어이씨, 고전소설 연계됐네. 그치? 오케이. 자, 이 충신연주소설이라고 하는 이 박태보의 인물을 그려갖고 요 전쟁 영웅소설 안에 요 충신연주까지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충신연주라는 게 뭘까? 충신연주. 일찬하는 거. 충신은, 자,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리워합니다. 누구를? 주군을. 군주를. 그치, 주군을. 주군, 군주 똑같은 말이니까. 어떤 뭐 전쟁 속에서 아니면 뭐 고난 속에서 그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소설. 되게 유교적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설이겠죠. 근데 얘들아, 고전 소설 2번 연계가 되니까 이번에도 연계가 바로 됐네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 또는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미안해요. 제가 감히 뭐라고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주제가, 얘들아, 현대소설의 주제는 어떻게 돼? 너무 많아요. 맞아. 이거 너무 다양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뭐 하긴 좀 그래. 그럼 이 주제가 너무 다양하다는 걸 내가 그럼 이렇게 놔버릴까? 과연? 그건 아니죠. 진짜로? 어떻게 알았어? 자, 보기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시에 연계 안 되는 것들은. 자, 현대소설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설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얘들아, 소설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 사실 그 목적이 아니다. 현대소설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잠깐만, 내가 또 다른 얘기 잠깐 할 텐데, 그 우리 아버지와 나와 되게 그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게 이런 뭐 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주로 이제 외가 쪽을 닮았거든요.
외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요 시인이세요. 아니 시인인데 아니야 시인인데 직업은 농부야. 야 시를 써서 어떻게 해? 정철이다 정철. 정초를 시인 왜 정초를 왜 나와? 잠깐만 이거 정초를 왜 나오지? 전혀 다른데? 시인인데 농사 일을 하셔. 왜? 안 되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게 외삼촌이 계시는 곳인데요. 나 매주 가거든. 왜냐면 우리 딸이 매주 가. 토요일에 내가 수업을 하니까 내가 못 봐주잖아.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가.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럼 나는 이제 데려가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고서들도 있고요. 시집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나 이제 가서 이제 시집 위주로 이렇게 보거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랑 나랑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정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걸 되게 무시해. 그냥 말장난이고 뭐 현실주의, 지극히 현실주의. 근데 나는 낭만주의. 그래서 이 소설은요. 어떤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소설은요 다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 소설에서 뭐 이렇게 뭐 애정 소설 나오는 거 봤니? 우리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공부했던 거 쭉 한번 생각을 해봐라. 현대 소설에서 뭐 애정 소설 이런 거 나온 거 봤어? 아니요. 달로강 코미디어, 뭐 사촌, 복덕방, 비오는 길, 뭐 다 기억나? 왜 아니 다 들어봤어? 왜 웃어? 강준이 노래 너무 잘. 껍빛단리, 우상의 눈물, 두파산, 소리의 빛, 어때 다 문제 제기하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치? 근데 그 문제 제기하는 얘들아 문제 제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항상 소설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양한 거야. 근데 소설은 얘들아 왜? 잠깐 왜? 자, 그러니까 뭔가 현대 소설은요 우리한테 문제 제기한단 말이에요. 자, 무사학사라는 거는 지식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도 얘들아 연계가 됐었다. 2개 연계가 됐었다 소설에서. 그렇네. 근데 여기에서는 연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엮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갈등일 때 이제 아씨 현대 소설은 어떻게 나올까? 엮어서 나올까? 아니면 그냥 나올까? 그냥 나와요. 혹시 이런 건 뭘까? 삶에 대한 희구라는 단어가 뭔지 아니? 혹시 희구 바라다. 바라다. 그치 바랄 희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바라는 느낌. 그래서 이 어촌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르 간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현대소설은 그냥 일반적으로 현대소설이었고요. 사회비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도까지. 자 현대시도 한번 볼게요. 자 현대시 연륜이라던가 뭐 대장간의 유혹은 어떤 삶의 의지를 스스로를 성찰하는 삶을 돌아보는 주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전통 질서에 대한 어떤 비판, 종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시의 이론에 대한 비판인데 요거는 요렇게 좀 연결되는 요 시 이론이에요. 시 이론.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낯설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낯선 게 이번에 수능 특히 수능 완성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뒤에 이어서 쭉 실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뭐 많이 나왔는데 뭐 고향, 현실, 삶에 대한 동경, 뭐 성찰 여러 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요거는 연계된 건 아니고요. 연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연계돼갖고 이 사람도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요 정도가 이렇게 됐고, 넘어가서 작년. 사실 여기 작년이 여기가 원래 비어 있었는데 작년 이제 우리 수업을 했던 여러분들 선배들은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 채워졌지. 그치? 그럼 작년에도 한번 보자. 자, 작년에 먼저 가나다, 그쵸? 시조, 가사, 현대수필. 자, 밑에 가나다, 시조, 가사, 현대수필. 어씨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다. 가나다의 시조 뭐 가사 현대수필 나와요. 이거는 너무나 규칙적인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나왔니? 네. 그러네. 똥똥똥. 그럼 우리는 시조와 가사 무조건 공부 많이 해놨어야 되지 이때는. 그쵸? 자 그리고 주제도 한번 볼까?
강호안정의 충신 연주에 뭐 자연 정통 친화에 뭐 이렇게 섞어냈냐? 그렇지? 밑에도 볼까? 강호안정의 정서환기를 시키면서 정서 이게 자신의 정서를 쭉 고백. 수필이다 보니까 얘들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자연. 강호안정이 나오고 있어? 그럼 밑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러네, 자연. 도산12고가 알지?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두 번 걸쳐서 나오면은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걸쳐서 나오지 않아도 또 다른 의미에서도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리고 고전소설 한번 봅시다. 소현성록 연계됐던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정수전전 연계됐던 지문이에요. 자, 연계 두 번 됐으니까 고전소설에서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최적전 연계된 작품으로 나왔고요. 뒤에 올라가서 가정소설이야. 그리고 밑에는 여성 영웅 전쟁소설이야. 자, 최적전 여기 의고가 몇 명 없구나. 야, 의고는 알아야 된다. 최적전이 이거 어느 소설에 들어갈래? 전쟁소설이지. 우리가 교과서 부분에서 의고 배웠을 때는. 근데 이거 가정소설에 애정소설이 다 짬뽕된 거 알아? 되게 길어. 그래서 가족들이 탄산이 막 이산 가족 소설에다가 전쟁인데 전쟁 영웅이 아니라 얘는 전쟁의 피해자예요. 내가 왜? 도망갔던 그렇죠. 뭐 명나라로 도망갔다가 어디 따라가서 뭐 가족이랑 뿔뿔이 흩어져가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갑자기 조선말로 시를 읊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갖고 나는 피리로 화답을 해갖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고 펑펑 울다가 그리고 또 헤어져.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왜? 전쟁에 따라서. 그럼 이건 전쟁 영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가정 그리고 애정 소설의 부분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작년에 출제된 부분이요, 전쟁 부분이 아니라요, 이 부분이 나왔어요. 가정 애정 부분이. 그러면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얘들아. 그렇지?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꼭 그렇게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보이니까 야, 현대시도 가나 나왔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생명력에 대한 어떤 화자의 생각, 그리고 자연기행, 성찰에 대한 화자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현대 쪽은.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미스터 방 알지? 풍자소설 공부한 적 있니? 없니? 자, 풍자 비판소설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회 비판소설이에요. 항상 현대소설은 얘들아 애정, 뭐 가정 이런 거 없어. 항상 어딘가 그 문제의식, 문제제기가 어딘가가 향해 있을 거야 얘들아.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쓰러지는 빛도 이제 성장 소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유년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에 대한 생각, 문제의식.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와 좀 다르게 올해 9월이 되게 특징적이라서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내라고 하다 보니까 야, 연계된 게 벌써 달라졌다. 연계가 고전 소설 연계됐죠, 현대 소설 연계됐죠. 그리고 다 연계된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렇지? 그리고 또 고전 소설 앞에서 연계 한번 했었지. 네. 그럼 이번에 고전 소설 연계되지 않을까? 네. 고전 소설? 아니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근거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갖고 이렇게 바라봐야 그게 점수가 오른다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한번 보자. 고전 소설 중에서 뭐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까? 애정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수경낭자조는 가정 소설이었어요. 이번에 전쟁 나오는데. 아 미안해 얘들아 이거 이번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 여성 전쟁이에요. 전쟁 영웅 소설? 여성 진짜 안 하고. 여성 영웅일 수도 있고 하나 안 나왔네. 아직 비판. 풍자. 그럼 얘들아 풍자 소설이고 비판 소설인 건 또 뭐가 있고 전쟁 영웅 소설은 또 뭐가 있는지 빨리 한번 쭉 머릿속으로 돌려보자. 야, 방한림전 혹시 알아? 방한림 무슨 소설에 들어갈까? 몰라? 야 제목 모르면 이미 끝났어. 됐어. 빨리 방한림전 써놔 그냥.
그리고 가서 공부해. 방한림전. 야, 우리 또 대표적인 전쟁 소설 하나 있잖아. 아 그거 김영철전. 그래. 임진록도 있고 김영철전도 있고. 비판풍자는 뭐가 있을까? 비판풍자는 이번에 조금 덜한 것 같던데. 여기 그 가정 형제 간의 갈등인데 이 적성이전도 잠깐만 들어갈게요. 적성의전. 적성이전을 왜 넣냐면은 형제 간의 갈등인데 장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판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토끼전. 그리고 심청가 등등도. 그래서 심청가도 이거 사회 비판적인 거 알아? 어느 부분을 연결시키면? 아 자기 그 싫어 나안 보이. 인신공양. 아, 인신공양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뭐 범위가 넓어. 까치전도 있다. 그리고 토끼전, 뭐 까치전 이번에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빠졌다. 홍길동전. 그리고 모든 걸 다 섭렵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창선가미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얘는 이게 뭐 가족 안에서도 뭐 나뉘고 뭐도 나뉘고 엄청 길어요. 인물도 많이 나오고요. 뭐 내용 줄거리 파악도 사실 뭐 힘들어요. 그래도 나오면 반갑다라고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 너 나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치? 근데 결국 푸는 거는 또 보기 적용해갖고 또 푸는 능력은 따르지만, 알겠지?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여러분들의 그 당황, 그걸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설들 좀 눈여겨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러면 위에 가서 또 이번에는 시조, 고전수필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가나 나왔네. 가나 나왔네. 그리고 가사, 사설시조 나왔네. 그럼 이번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고전은 가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왠지 시조. 연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가사가 연계되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사설시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시조 아니면 가사 아닐까? 늘 그래왔듯이. 시조 아니면 가사 아닐까? 늘 그래왔듯이. 시조가 연계되면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가사가 처음 보는 게 나올 거니까. 근데 가사가 연계되면요,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왜? 그 부분 말고 딴 데를 낼 거니까. 아유, 왜 웃어? 뭘 웃어? 웃으라고 하면 아니야. 어려울 거라고, 가사 나올 거라서. 그럼 한번 주제를 보자. 얘들아, 삶에 대한 어떤 성찰, 뭐 삶을 성찰하는 거,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어떤 기행 가사, 이런 주제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시조와 가사에 대해서 아직 주체적으로 안 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장 손꼽는 게 만분가. 자, 만분가는 비판이죠. 그리고 견희요, 시조로서는 견희요, 윤선도의 견희요 다 했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 고산국어가 정도? 요거는 고산국어가는 잠깐 자연에 대한 얘기인데, 고산국어가 요거 잠깐 옆으로 빼놓고, 가사에서 우리 그 외 가사들 일동장유가 혹시 아니? 일동장유가 어디 가는 노래야? 일본 가는 노래지? 이것도 되게 길어요, 얘들아. 배 타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
아마 이게 이렇게 나와도요, 연계돼서 나와도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던 다른 지문이 살짝 겹쳐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일동장유가. 일동장유가도 얘들아, 뭐 기행가사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 왜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떠나거든요. 왜? 그럼 여기서 봐봐. 일동장유가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나오면 적어도 임진록은 안 나오겠네. 그런데 둘 다 안 나오겠네. 그리고 가서 상사별곡 하나 또 기억을 해서 상사별곡. 그래서 수능 특강, 이 수능 완성보다요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이 고전 시가 부분은요. 수능 완성에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요 시조에서 그 고전 시가에서 용비어천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건 근데 엄매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 보세요. 저번에 한번 그 보기 지문 하나로 한 선택지가 나왔는데 또 문학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조선 공부의 정당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노래하는 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노래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일상에 대한 노래. 일상에 대한 노래 우리 몇 가지 뭐 한시도 있는데 한시 말고 뭐 시조로서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아니면은 뭐 그냥 일상에 일상이라고 해서 뭐 유교적 가치관이라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귤 품고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기억나? 제주. 아 감 품고 나오는 거. 조홍시가라고. 아 저기 감이 너무나 예뻐 보여. 그래서 나 이렇게 감 품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품고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네. 또 그 외에 뭐 기음 노래, 뭐 영상가, 뭐 등등등 또 농부의 집에서 쓰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냥 일상에 대한 노래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 시조와 가사들을 무조건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시조와 가사는 무조건 다 보고 간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시도 한번 봅시다. 가나 나왔고요. 가나 다 나왔네. 아이고 이번엔 모르겠다. 그쵸? 근데 왠지 요 패턴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가, 나, 다 그리고 뭐까지? 수필까지 하나 껴서 여러분들 요번에 수필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9월 모의고사에서 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가 나오겠다 뭐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현대시 보면은 맹세 기억나니? 절대자 나 뭐 그의 그를 바란다. 그리고 월후는 그 달이 이렇게 비치는 거에서 되게 고독함을 우리한테 주는 거. 그럼 자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찾아줘야 된다고 했지. 뭐 잠깐만 시의 주제 찾는 거 다시 한번 또 연습해 보자. 뭐에 있어서 뭐 상황 배경, 그리고 정서 태도,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 태도, 정서와 태도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화자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배경은 뭐 공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기에서 끌어다가 해석해야 될 수도 있죠. 끌어올 수도 있어요. 자, 정서, 긍정, 부정 뭐 여러분들 생각을 했는데 이 정서 처리를 진짜 예민하게 하셔야 돼요. 이 정서 처리 이따가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정서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태도는 생각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행동한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정서가 안 드러나도 얘들아 뭘로 찾으면 된다? 이걸로 찾으면 된다. 정서가 안 드러나는 시 있잖아. 월훈 정서 안 드러났을걸? 우리가 느꼈지? 그치? 그래서 이거 모더니즘 같은 경우 정서가 절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태도로 찾아주면 된다. 그 상황의 느낌,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미지.
이미지 엄청 줄 거니까. 그랬을 때 뭐 제가 꼭 찍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수천리라는 시 기억나요? 천리. 씨 이건 뭐야? 이거 제목이 수천리야. 이게 뭐야? 처음 들어보지 얘들아. 수천리는 단어 해석도 안 되지. 이거 그냥 화자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을 이름. 그 마을에 갔더니 뭐가 있어? 나의 죽은 누이의 산소. 죽은 누이의 묘소 옆에서 시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제목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 세안도. 응? 세안도. 이 도자가 그림 도자인데. 그림 보고. 그치? 어떤 그림이야 얘들아 이거? 소나무. 추운 날에 이렇게 꿋꿋이 버티는 소나무를 보면서 농촌과 연결하는 시예요. 여승이 나오려나? 우선 많이 유명하죠. 야 쉽게 낸다니까? 야 근데 쉽게 내도 여러분들은 틀리잖아. 왜? 어디가 어려워? 얘들아 시가 절대 쉽고 어렵고를 따지진 않아.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니까. 나팔꽃은 공부했어? 나팔꽃.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밑에다가 조금만 더 적을 건데 아직 자 이런 제목들은요 분명히 우리 뭐 제목 강조해야 되고 제목 먼저 봐야 돼 이런 얘기 하죠. 왜? 제목을 연계됐는지 내용에 살짝 포함되니까. 그게 아닌가? 아까 수천리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온다니까. 세안도도 아무리 봐도 안 나온다니까. 대상. 그래 얘들아 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요약해주는 단어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럼 자 여승 같은 경우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나팔꽃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세안도는 안 나오지만 화자가 다른 데서 보고 나서 연결시켜 준 거지. 그래 다 이런 어딘가가 연결이 돼요. 그치? 그래서 제목을 보고 항상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 독해까지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자 바라보는 소재들이 능금이라는 시 있는 거 알아? 능금. 능금은 뭘 의미하니? 사과. 오케이.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시도 있어요. 생명. 수능 완성에. 수능 특강에. 그리고 계절에 대한 얘기니까 또 이성부의 봄도 있고요. 수능 완성이 있습니다. 세안도랑 비슷한 게 또 초토의 시? 전쟁. 전쟁이 났는데 좀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 요 나팔꽃 능금이랑 비슷한 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요 정급별 선생님은 내가 얘기했었니? 내가 수업 이렇게 옛날에 내 교수님이 나한테 씹을 줬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크게 성애꽃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성애꽃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성애꽃. 제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자 왼쪽에 시 혹시 공부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떠니? 초토의 시는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근데 나팔꽃 뭐 이런 단어 이런 시들은요 다 희망을 조금 더 품고 그러니까 이 초토의 시도 오른쪽으로 좀 가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이때 정서는 어땠어? 이때 태도는 어땠어? 라고 이런 시들이 제목만 보고 그게 딱 기억나게끔 안 나지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봐야 돼. 지금부터는 얘들아
눈등이 얘기했잖아. 수학 아니야. 영어 아니야. 어? 사탐은 돼. 사탐은 인정. 선생님 바탕은요? 과탐은 좀 그렇다. 내가 과탐은 요새 과탐의 그 메타를 모르겠어. 된다고 해주세요. 응? 된다고 시대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과탐이 쉽니? 경제가 쉽니? 경제보다 과탐이죠. 아 그래? 좀 달라요. 아 그럼 과탐도 돼. 어려운 건 물린데 가자. 물리는 좀 자 아무튼 자 지금은 얘들아 수능 특강도 독서 아니야. 문학이야 문학. 3주 동안 문학 충분히 2바퀴 3바퀴도 돌려. 어떻게? 야 제목 보고 쫙 기억나면 되잖아. 기억 안 나는 거 딱 체크했다가 공부하고. 근데 공부할 때도 이거 막 내가 막 자세하게 공부하라고 했니? 아니요. 아니야 주제만 떠올리면 돼. 알겠지? 어차피 문제에서 다 갈릴 거야. 여기 문제에서 다 정확하게 보는 거 연습하는 거고. 소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자. 어떤 뭐 심리 소설, 현실에 대한 얘기. 이게 이런 소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어렵게 제가 얘기했었던 유예라는 소설은 왠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유예. 근데 오히려 또 나올 수도 있다. 왜? 한번 제시가 됐으니까. 유예라는 소설이 좀 어렵거든요. 그 되게 심리 소설이고 그냥 그 뭐냐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소설.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잘 안 해. 왜? 그럼 진짜 안 할 거니까.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해. 그래서 유예는 6월 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심리 어떤 현실에 대한 이런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 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번에는 유예는 괜찮아요. 다른 소설가 구보실이나 뭐 이상의 날개가 나오면 조금 물어보기 조금 거시기 한데 유예는 괜찮아요. 그리고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 이거 비판하는 소설이죠. 그래서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왠지 이번에 겹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반대로 안 내는 게 요 9월에서의 뭔가 포인트였어. 그냥 내던 거 낼 거야. 크게 안 바꿀 거야 라고 공언까지 했었잖아. 그쵸? 그럼 자 우리가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소설들이 좀 이렇게 주요 소설로 볼 수 있을까? 비판하거나 물론 다 비판이고 문제제기라고 했어요. 현대소설은 그냥 다 문제제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복덕방. 공부하라고! 이거는 전통적인 아저씨 3명하고 그리고 딸의 그런 모습들이잖아. 그리고 난소공 나온 거 알죠? 그리고 수능 완성에 장난감 도시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강점기에 그 마을 밑에서 둘이 이렇게 마을 간의 갈등 사촌. 그리고 이랑 이어서 우리 동네 김씨. 껍빛단리는 뭐 많이 공부했지? 껍빛단리. 껍빛단리도 수능 특강. 그리고 오발탄. 수능 완성에서는 요 난소공 장난감 도시인데 하나만 더. 수능 완성에 있는 1과 1장, 제1과 제1장 이라는 소설까지. 그래서 꼭 줄거리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줄거리 알고 가라고. 줄거리만 줄줄줄 읽어도 돼, 얘들아. 그 본문은 수능에는 본문 안 나오잖아. 근데 이번에 좀 겹쳤어. 9월 달에. 알고 있니? 그래서 본문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야, 제목만 보더라도 줄거리도 생각나야 되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문제 제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꼭 짚어내야 돼. 알겠지? 누구를 비판하는지. 대부분 다 현대소설은 다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소설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아마 이번에 수능에서 좀 여러분들이 또는 수능이 아니더라도 뭐 그 논술에서도 주요 작품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뒤로 가서는 이제 우리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좀 분석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분석적으로.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